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터 김디오라고 합니다. 다들 휴대폰 이제 그만 보고 제 이야기에 집중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3억 뷰 조회수를 만든 크리에이터이자 여러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컨텐츠 기획 제작사인 YG 미디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쇼폼 콘텐츠 강사로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강의 내용에 들어갈 건데요. 저는 이런 김디오라는 캐릭터를 만들기까지 3년간의 시행착오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시작으로 고민시 배우님, 김여라 배우님, 이진욱 배우님, 놀라운 토요일 이런 유명 프로그램과 지금 협업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요. 과연 제가 처음 만들었던 세로 영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걸 공개하기가 되게 망설여졌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저의 조금 쪽팔리는 그런 과거이기도 하고 제 첫 번째 영상이 절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공개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용기 내어서 좀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제 첫 번째 세로 콘텐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런 영상들이었어요. 혹시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사실 제가 제주도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영상들을 찍었던 건데 긴 말 필요 없이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그런 세로 영상이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아마 꺼져 있는 상태라서 안 들리는데 이렇게 그냥 효과를 넣어 놓은 영상이거든요. 자, 이 영상들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허접하다라는 건데 이것 외에도 다른 배울 점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는 바로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영상들이 어찌 보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올리지 않을 법한 영상인데 저는 처음부터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없다. 욕심이나 부담감은 내려놓자 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도를 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컨텐츠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보이다 보면 저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찍어놓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고요. 이렇게 영상을 제가 계속 올리다 보니 첫 번째 떡상을 하게 됩니다. 그 영상들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건데요. 제가 이때까지도 계속 제주도에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 영상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한번 이 영상도 긴 말 필요 없이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맥도날드에만 있는 것이라는 영상인데 혹시 찾으셨나요? 맞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마지막에 찾을 걸 보여주는데 도라르방입니다. 도라르방이 제주도 맥도날드에만 있다고 해서 찍어놓은 영상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이 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찾으셨나요? 제주도 버스에만 있는 것? 네, 맞습니다. 인형입니다. 제가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그 문을 봤더니 인형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걸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아까 제가 기록하는 습관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찍어본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이 46만 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그 전까지 조회수가 100도 안 나오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만 단위의 조회수가 나오니까 정말 감격했던 그런 첫 번째 떡상의 순간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영상이 허접하죠. 자, 여기서 제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기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찾으신 분 있으실까요? 제주도? 또 다른 공통점? 오전에 올리자. 오전에 올리자? 꾸준히 올리자. 또 다른 분 있으실까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것. 주제를 처음부터 아예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되게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정답은 이거라서 맞춰주셨고요. 그러니까 시리즈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터진 영상은 조금만 변형을 하면 또 터지는구나. 제가 제주도 맥도날드에만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영상을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렸고, 제주도 버스에만 있는 것, 이렇게 어디에만 있는 것이라고 시리즈를 만들었더니 또 다음 영상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터진 영상은 또 터지는구나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열심히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제가 두 번째 떡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146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50만 이하의 영상들만 나왔었는데 100만이 넘은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알림이 너무 많이 떠 있어서 놀랐던 그 영상도 한번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안 가냐? 스트레스 할까봐? 네, 이런 영상에서 146만이 나왔는데 제가 혹시 이 영상이 이전 영상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사람 목소리 나온다. 맞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사실 이전 영상들은 제가 찍어 놓은 영상이잖아요. 저라는 사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컨텐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나온다거나 몸이 나온다거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 영상에는 제 목소리가 이제 처음으로 나왔던 거죠. 나의 일부가 이제 들어갔다. 나의 아이덴티티가 이제 들어간 영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저의 초강점입니다. 저는 이 댓글이 뭐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이 많을 줄 알았는데 뭐 제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뭐 생각하시기야 뭐 원래 목소리가 좋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전에 제가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렸을 때는 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반응이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제가 발견한 거는 내 목소리가 이제 시장의 반응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목소리구나. 이게 내 강점이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계가 느껴졌는데요. 이제 이런 매번 특수한 상황, 이제 맥라렌이 이렇게 견인 안 된 그런 특수한 상황들 같은 것들이 매번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리즈로 만들기가 어렵다가 첫 번째였고, 또 목소리만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드러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그냥 영상에 제 목소리만 삽입한 거기 때문에 이게 누군지는 뭐 저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리서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단 해외 콘텐츠 위주로 말이죠. 국내에는 댄스 챌린지 같은 그런 컨텐츠들이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뭔가 컨텐츠가 엄청나게 다양하다고 보기는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해외 컨텐츠는 숏폼이라 할지라도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의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 컨텐츠들을 제가 틱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분을 발견했는데요. 이분은 해외에서 되게 유명한 아저씨인데 팔로우가 한 1,500만 정도 되는 분이고 이런 계정이 또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영상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번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빵 터졌던 영상이 아니라 좀 아쉽긴 한데 이분의 컨텐츠를 한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자그마한 점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소리를 지르는 리액션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깔끔하지 않다거나 뭔가 비어 있으면 마지막에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컨텐츠를 하시는 분이에요. 더 재미있는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가 원래 웃음에 되게 박한 사람이고 되게 냉정한 사람인데 이걸 봤는데 너무 웃기다. 이걸 내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상상이 안 가겠지만 이런 콘텐츠를 제가 시도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기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한번 보고 갈 수 있도록 지금 마우스가 클릭이 안 되는데 자, 이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리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어쨌든 이 영상이 이제 280만 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성장을 하는 거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컨텐츠로 시리즈를 만들다가 한계를 또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뒤에 깔리는 백그라운드 영상 그것들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컸고, 물론 제 리액션도 재밌어야 하지만, 그리고 온전한 내 컨텐츠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영상이 있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나만의 컨텐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융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외모가 절반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 강점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활용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컨텐츠는 뭘로 할까? 이 고민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은 컨텐츠를 시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나를 보여주시는 컨텐츠를 무엇을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지금 이걸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누군가의 생각을 대신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구나. 제 프로필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80억 인구의 스피커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컨텐츠를 해야겠다. 이렇게 컨텐츠가 확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김디오라는 캐릭터를 찾기까지 약 3년간의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었고, 지금은 어떨까요? 이게 절대 짧은 시간은 아닌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저는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이렇게 후드티를 쓰고 던지는 컨텐츠를 하다가 지금 뭐 전화를 받는 형태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브이로그 상황극 이거 말고도 저는 대여섯 가지 채널을 지금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정말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 두 번째 주제인데요. 시작은 반드시 숏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무슨 일이든 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 있을까요? 시작을 할 때 이거 진짜 중요하다. 어떤 일이든 간에. 쉬워야 된다. 또 있으실까요? 무조건 실행. 무조건 실행.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이걸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만들어 놓고 보니 필요 없는 게 될 수 있어서요. 내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시장은 반응을 하지 않네? 그럼 그런 결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부분의 일이 실패하는 이유와도 이제 같이 공통되는 맥락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스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토스의 창업까지 8번의 실패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빨간색 박스 쳐놓은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실패한 이유는 세상이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를 세상에 강요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원하지 않는 역방향의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토스도 8번의 실패에 지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페이스북에 이런 송금이 간편해진다라는 문구를 썼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큰 규모의 사업도 시작은 숏하게 하는데 과연 컨텐츠는 어떨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세 번째, 숏폼 컨텐츠가 무엇인지 좀 정립을 하고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숏폼은 무엇인가요? 혹시 숏폼은 뭐다? 이렇게 좀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미끼 상품. 미끼 상품이다. 네. 또 챌린지. 챌린지다. 네.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알겠습니다. 여러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숏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부분 이제 플랫폼의 관점에서 어떤 틱톡이나 릴스, 쇼츠를 이야기를 하시거나 어떤 물리적인 그런 형태의 관점에서 세로 영상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분량, 그러니까 1분 이내의 그런 콘텐츠가 숏폼 콘텐츠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현재 대부분의 숏폼 콘텐츠가 가진 그런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전적 정의 또한 10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된 콘텐츠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숏폼은 다릅니다. 저는 숏폼은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와 같은 어떤 물리적인 형태나 영상이라는 카테고리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숏폼 콘텐츠란 핵심을 담은 메시지 콘텐츠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말이 잘못됐는데 세로가 아닌 가로의 형태, 영화의 예고편이나 TV의 광고는 세로가 아닌 가로의 형태지만 숏폼 콘텐츠인 거고, 상세 페이지나 포스터와 같이 텍스트, 영상이 아닌 텍스트나 이미지도 다 숏폼 콘텐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전체의 핵심을 간추려 전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숏폼을 잘한다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어떤 핵심만을 간추려 전달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전체로 관심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화 예고편을 잘 만들어야 그 실제 영화를 관람하러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상세 페이지 앞단을 잘 구성을 해야 끝까지 볼 테고 실제 제품의 구매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번째, 쇼츠, 틱톡, 릴스, 그러니까 플랫폼별 특징 및 공략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의 플랫폼만 운영을 하시나요? 아니면 영상을 만들면 어떤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모든 영상 플랫폼에 다 올리시는지, 혹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다 하는 편입니다. 다 업로드 하시는 편? 세 군데 혹시 뭐 한 군데 플랫폼만 올린다거나 막 그런 분 계시나요? 혹시 어디에만 계시죠? 유튜브에만? 알겠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별다른 이유가 없나? 일단 알겠습니다. 같은 영상임에도 이렇게 큰 조회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플랫폼마다. 저도 보시면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서는 뭐 910만이라는 조회수가 나왔는데 틱톡은 430만, 그러니까 절반이 채 안 나온 조회수인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인스타에서는 뭐 6만 정도의 조회수가 나왔던 영상인데 틱톡에서는 120만 정도밖에, 120만의 조회수나 나왔던 그런 영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사실 제가 이걸 애니메이션을 넣어놨는데 이게 답변이 다 같이 보여버리네요. 그 이유는 바로 플랫폼이 갖고 있는 각각의 기능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틱톡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 플랫폼 중에서도 숏폼을 가장 오랜 기간 해온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숏폼을 활용해서 넣을 수 있는 진짜 기능들이 정말 많아요, 틱톡에는. 단순히 얼굴 그냥 예뻐 보이는 필터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기능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기능은 바로 트랜지션입니다. 트랜지션이 뭔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게 트랜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트랜지션에서 얼굴의 변화를 활용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변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틱톡을 공략하려면 틱톡의 유저들은 이런 변화나 트랜지션에 되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는 어떤 필터를 활용을 해서 되게 무서워 보이는 얼굴에서 원래 얼굴로 돌아왔는데, 이런 필터를 쓰지 않더라도 어떤 장소가 바뀌거나 얼굴이 바뀌거나 이런 특정한 변화가 있는 영상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까봐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영상인데,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이거. 자, 그러니까 공항이라는 장소에서 이제 목적지, 여기가 뭐 일본 같은데 그쪽으로 장소가 변환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단순히 얼굴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는 영상들이 인기가 많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흑인, 백인 이렇게 바뀌는 건데, 그 중간에 스펠링을 하나 뺀 거예요. 이해가 안 가셔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의 핵심은
흑인 친구가 나왔다가 이제 백인 친구가 나왔다가 동양인 친구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는 영상들. 단순히 틱톡 하면 뭔가 춤을 춘다거나 얼굴이 달라지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삶에서 변화를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장소가 변화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영상 콘텐츠들이 인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스타그램 릴스인데요. 인스타그램에는 이런 태그와 스토리라는 아주 강력한 바이럴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들의 경우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을 공유해서 전달해야 하는데 인스타는 해당 콘텐츠의 친구를 태그해서 바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인스타그램이 이제는 연락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와 이렇게 소통을 할 때 서로 휴대폰 번호를 교환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인스타그램을 교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만약 외국인과 친구가 된다면 연락처와 공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주고받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다른 저희가 유튜브나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이 되게 재밌다라고 하면 그 복사를 해서 그 영상을 카톡방에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영상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내 친구들의 아이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재밌네? 같이 보자 하면서 바로 태그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공략하려면 이렇게 짤이나 썰 같은 거, 이야기가 담긴 콘텐츠가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끊게 된 계기를 알려줬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 얘기다 하면서 친구들을 태그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공략하고 싶다면 이런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콘텐츠는 이제 끊게 된 계기를 알려주는 그런 썰이 담긴 내용이고요. 그 두 번째는 제 영상인데 너가 남친이 없는 이유는? 하면서 이렇게 친구를 놀리는 듯한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남친이 없는 친구를 태그해서 또 제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유튜브 쇼츠입니다. 유튜브의 가장 큰 특징은 고른 사용자 분포에 있습니다. 그 틱톡과 같은 경우에는 10대와 20대가 핵심 연령층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인스타그램 20, 30대가 주 연령층인 인스타그램과 달리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시청자의 분포가 굉장히 고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공략을 하려면 전 국민적 콘텐츠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틱톡의 트랜지션과 같은 효과나 인스타의 아까 썰이나 메시지와 같은 콘텐츠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수가 공감할 만한 콘텐츠,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클립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틱톡과 릴스 같은 경우에는 숏폼에 최적화된, 그러니까 세로 영상에 최적화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유튜브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로 형태의 컨텐츠로 전개를 해왔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로형의 컨텐츠에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세로형의 그런 컨텐츠가 아닌 롱폼 컨텐츠를 클립식으로 만들어서 전개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유튜브를 공략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각보다 제가 엄청 빨리 이야기를 했네요. 마지막으로 3억 뷰 콘텐츠 제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지난 10개월간 한 2억 2천 뷰를 저 혼자서 이제 0에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전략입니다. 제 전략은 알고리즘을 깨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만 공유될 수 있는 영상들이 아니라 언제 봐도 공유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혹시나 촉박할까봐 이걸 영상으로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래서 텍스트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조회수를 높게 만들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깨는 전략과 알고리즘을 타는 전략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타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 시기에 특정 시기에 유행할 만한 것들을 하는 건데요. 방법 첫 번째로는 시즌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이건 달력을 보면 나오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5월이잖아요. 5월이면 달력을 보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콘텐츠를 하면 당연히 내 콘텐츠가 더 많은 바이럴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노래입니다. 플랫폼마다 신곡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라면 아일릿의 마그네틱이라는 노래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면 그 영상이 그냥 일반적인 영상보다는 알고리즘을 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은 트렌드입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는 밈, 지금은 꽁꽁 얼어붙은 한강물이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그 컨텐츠가 지금 인기가 정말 많잖아요.
아니면 노을이라고 혹시 뭐 나는 3학년 찬호를 하는 그런 영상이 좀 인기가 많은데 그런 콘텐츠를 활용하면 알고리즘을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리즘을 타는 전략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일시적으로 유행을 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순간 반짝일 수는 있어도 이걸 나만의 콘텐츠로 계속 가져가긴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알고리즘을 깨는 전략을 활용을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콘텐츠로 이제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콘텐츠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25살 이상은 더 이상 솔로가 아니다. 싱글이다. 이제 25살 이상은 전부 서로를 태그하겠죠.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솔로가 아니고 싱글이라고 불려야 돼. 너희는 솔로가 아니고 미혼이야. 이렇게 불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5살 이상은 이걸 보면 항시 공유를 할 거고요. 관계에 대한 내용도 제가 주로 다루던 내용인데 친구가 뭐 3명이 모이면 어떤 한 명은 외모를 담당하는 사람, 한 명은 뭐 두뇌를 담당하는 사람, 한 명은 먹는 걸 담당하는 사람 이런 컨텐츠로 내용을 구성하면 내 친구 2명을 꼭 태그를 할 거잖아요. 저는 댓글로만 몇만 개가 쌓이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가 선택한 알고리즘을 깨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 둘을 공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내가 외모 담당인데 너희는 어디 담당이냐, 너는 맨날 잘 먹으니까 너는 먹방 담당 아니냐 하면서 계속 서로를 태그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거는 3명을 제가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3명에서 계속 댓글을 쓰면서 댓글이 계속 쌓이면서 이건 알고리즘을 계속 깨고 스스로 공유가 될 수밖에 없는 영상이라는 거죠.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을까봐 영상으로 안 가져왔다. 두 번째는 덜어내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인풋을 최소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제가 간단하게 가져왔는데 왜냐하면 무슨 컨텐츠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엄청 공들여서 만든 영상이 터지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대충 만든 영상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데 품을 많이 들이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컨텐츠를 만들 때 솔직히 컨텐츠 제작 시간이 1분이라고 했지만 저는 보통 이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모든 그 멘트를 구상을 해놓고 한 번에 거의 30개 이상의 컨텐츠를 찍어요. 저는 보통 60개 이상의 컨텐츠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씩 올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텐츠 하나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번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장소에서 촬영을 하는 것으로 그 품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 시간이 정말 간단했고 이게 브랜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후드티 쓴 사람 하면 이 사람, 뭐 휴대폰 때리는 사람 하면 이 사람, 뭐 이 노래가 들리는 사람 하면 이 사람. 이게 오히려 저의 브랜딩에도 도움이 된 거죠. 매번 같은 장소와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포맷 멀티 콘텐츠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양성인데 저는 이런 하나의 틀 안에서도 뭐 단순히 하나의 카테고리만 다룬 게 아니라 뭐 경고하는 메시지를 던질 때도 있고 뭐 장난을 치는 메시지를 던질 때도 있고 위로의 메시지를 던질 때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루할 틈을 느낄 필요 없이 계속해서 다음 컨텐츠를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내용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경고의 메시지는 널 잃을 수 없다. 왜냐면 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는 거고요. 뭐 장난은 네가 남친이 없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놀리는, 그 위로는 이렇게 진짜 위로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이렇게 하나의 포맷이지만 다양한 이런 내용들을 전개를 함으로써 다음 콘텐츠가 기대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 전략으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억 단위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콘텐츠 자기 채널 이렇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분? 어떤 채널이 메인이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 중에 어디가 가장? 유튜브. 네. 점PD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간단하게 내 채널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컨셉을? 네, 한번 나오셔서.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 채널 설명 없고요. 그냥 맛집 유튜브인데 맛집과 한 개도 없고요. 그냥 음식만 찍는 영상이니까 좀 개그 요소 좀 드리고요. 어떤 영상을 한번 저희가 다 같이 보면 좋을까요? 이거 인기 순으로 정렬을 한 거긴 한데. 이거 들었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미국 가는 유행어. 또 혹시 보여주고 싶은 영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영상이 일본 요거. 이거 이거 다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한글로 보여서 오케이 자 우리 재밌다 해서 주시고 목살 주시고 위에가 적은 목살은 두 마리 사다가 한 번씩 구워주고 삼겹살 목살이 넉넉하게 잘 구워지도록 예쁘게 잡으로 정렬은 부드럽게 익은 고기는 팩트 썰어도 떡국에 찍어도 만나고 카레도 찍고 백김치로 싸먹고 이거로 가자 깻잎 상추에 고기와 파김치 마늘이랑 올려서 한쌈 가득 입에 넣어주는 어마 짝살입니다 입안이 시릴 정도로 삶아 냉면도 파김치 고기와 함께라며 온 내용이 물씬 풍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앉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채널을 보셨을 때 어떤 강점, 이거 되게 잘한다 떠오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몇 가지 강점을 발견을 했는데 혹시 이거 잘하는 것 같다. 그가자, 네. 사투리. 유행어 사투리. 네,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는 항상 자기만의 시그니처를 강조를 하는데 오늘은 요다 하는 그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떠오르는, 그러니까 뭐 후드티를 생각하면 저가 떠오르고 뭐 공주님 한번 제가 떠오르는 것처럼 오늘은 요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그니처적인 요소를 처음에 넣은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조금 고치면 좋을 점은 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는 그러니까 인스타랑 유튜브, 틱톡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유튜브와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을 기반으로 영상을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여기 유튜브나 틱톡 같은 경우에 내가 여기서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뭘 검색해 볼까요? 뭐 맛집 중에 뭐 삼겹살이라고 치면 관련된 내용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구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검색될지 그 키워드를 쓰고 같이 제목을 구성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야 오늘은 요다라고 하면은 여기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가 갈비집이라고 하면 뭐 갈비나 뭐 먹는 거에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요다로만 이렇게 제목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저희가 오늘은 요다라고 검색을 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제목을 바꾸시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뭐 최소한 뭐 갈비집을 넣던지 뭐 그런 키워드를 넣는 거죠. 그 키워드를 넣을 때도 저거처럼 오늘은 돼지국밥처럼. 어디 있죠, 그게? 네, 맞습니다. 오늘은 돼지국밥도 좋은데 조금 더 구체적일수록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피라이팅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떤 제목을 만들 때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것도 있고 클릭을 만드는 후킹을 기반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유튜브나 틱톡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기반으로 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킹을 하는 문구는 이렇게 썸네일에 넣어두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키워드 위주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제목을 다 다르게 하는데 인스타그램은 그냥 이렇게 제목을 씁니다. 뭐 남자친구가 없는 친구에게 보여주세요. 그냥 이렇게 제목을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은 어쨌든 해시태그를 통한 검색 구조가 있긴 한데 완전히 키워드 구성에 검색창이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랑 유튜브랑 이렇게 저는 제목을 다 다르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검색, 내가 어떻게 검색을 했을 때 걸릴지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제목을 구성해라. 내가 나중에 유명해지면 어떤 제목을 써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내가 특정 키워드를 쳤을 때 검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목을 구성하는 것이 방법일 것 같고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지금은. 네네. 아까 그 돼지국밥. 네네. 예를 들어서 그 돼지국밥을 좀 더 잘 보이게 하려면 네. 친구야 오늘 돼지국밥에 상호나 아니면 맛의 특징을 적어놓는 건 어떨까요? 상호도 방법인데 이게 저희가 어떤 검색을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큰 틀에서 작은 틀로 내려가잖아요. 예를 들어 과일이 있고 뭐 열대 과일이 있고 망고가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망고라고 너무 특정하게 그걸 상호명으로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과일, 열대과일 키워드로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음식, 국밥, 거기 어디 부산 돼지국밥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산의 특정한 상호의 돼지국밥이라고 하면 거기가 유명하지 않는 이상 너무나 이제 세부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 규모의 틀에서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과일은 너무 크기 때문에 검색에 안 걸릴 확률이 높고 망고로 써버리면 너무 이제 디테일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망고, 열대과일 정도의 키워드를 비유하자면 찾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유명한 맛집이라면 그 상호를 그대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하나씩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제목을 바꾸시는 게 방법일 것 같고 강점은 오늘은 요다. 이런 포인트들은 다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나만의 시그니처, 뭐 특정한 옷을 입는다거나 특정한 장소에서만 한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한 소리를 낸다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은 다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대중적인 제목이 돼지국밥이기 때문에 네. 저기에서는 돼지국밥 친구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돼지국밥 친구. 이게 막 완전히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 하나의 키워드가 들어가면 좋다는 말씀입니다. 돼지국밥 정도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 나머지 제목은 뭐 다르게 구성할 수 있겠죠. 뭐 근데 어쨌든 유튜브에서 검색에 잘 걸리는 키워드는 뭐뭐 하는 이유, 뭐뭐 하는 방법, 몇 가지 이런 키워드들이 검색에 잘 걸리기 때문에 부산 가면 이 돼지국밥집 무조건 가야 되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차라리 검색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어쨌든 그 이유를 알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영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컨텐츠를 그 내용에 맞게 구상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핵심은 그 키워드 위주로 제목을 구성하는 것, 나머지는, 네. 그래서 저도 제목을 플랫폼마다 다르게 작성한다. 정리를 하자면 유튜브나 틱톡은 이런 검색창이 있기 때문에 내 컨텐츠가 어떤 키워드에 걸릴지를 생각을 해서 제목을 만들어야 된다입니다. 인스타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본 영상 보면 조회수가 네. 좀 많이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게 왜 1등 조회수인 것 같냐는 말씀이세요? 네? 이게 왜 조회수가 제일 잘 나왔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 네. 제목을 그냥 뭐 친구야 오늘 요 다니는데도 조회수가 좀 올라오는 이유. 아, 근데 사실 1000 정도는 그렇게 막 조회수가 높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네. 10,000 정도는 넘어야 돼서 네, 올라오고 있는 거긴 한데 여기서 그렇게 바꾸시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라이키키 남매. 아, 알겠습니다. 너무 중구난방 올려가지고 그럼 저희는 4년 정도 됐어요. 지금 어떤 채널인지 소개. 저희는 저희 아이들하고 저랑 성장 기록하는 건데 교육 콘텐츠를 주로 해요. 네. 아이들이 체험학습한 거, 책 읽은 거, 뭐 배운 거 뭐 이런 것들을 롱폼이 위주고요. 네. 저거는 그냥 롱폼에 있던 거 그냥 잘라서 네 올리는 거. 그냥 아이들과의 어떤 일기장 같은 거네요, 쉽게 말해서. 네. 그런데 네. 뭐 캐릭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공공기관이랑 협업 콘텐츠를 조금 만들면서 네. 책도 내고. 네, 근데 이 채널은 정말 성장을 못 하고 있어요. 너무 중구난방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뭔가 뚜렷하게 아이들도 너무 어리고 어린 아이들은 또 이제 뭔가 많이 그 제약이 많잖아요. 네. 어린이가 나와서 어린이 콘텐츠로 분류돼서 아예 노출이 안 되거나 댓글이 안 달리는 영상들도 꽤 있어요. 네네. 그러면 어떤 채널을 운영하고 싶어요? 채널을 한 줄로 좀 정의를 하자면. 이제 이때까지는 어려서 아이들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진로를 찾기 위해서 이 채널을 운영했다면 성장 기록이었다면 이제 중학생이 되거든요. 둘째도 내년이면 중학생이어서 둘 다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진로도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자신들도 이제 이것을 활용해서 뭔가 자기의 진로나 뭔가 그런 것들을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조금 수익 창출도 할 수 있고 유명해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네. 그럼 여기는 세 분이 다 등장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저랑 네. 아이들.
일단 저는 첫 번째 핵심이 자기 스스로 그냥 혼자서 이렇게 클 수 있냐 이게 첫 번째인가. 물론 가족 컨텐츠라서 가족이 나오시는 거긴 한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엄마와 딸의 성장기 이런 컨텐츠를 하시는데 이제 딸이 점점 크면서 나는 비디오 나오기 싫어 하면서 이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다거나 뭐 애들이 놀리거나 뭐 이런 이유들로 막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우선은 컨텐츠를 운영을 할 때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첫 번째 조언이고요. 제가 이게 진짜 너무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어떻게 피드백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롱폼이 메인이라고 하셔서 롱폼 영상에 좀 인기 영상을 한 번만 볼게요. 이게 롱폼이다 보니까 좀 내용 전체를 피드백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서 그냥 썸네일이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어쨌든 채널의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채널을 한 줄로 정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어떤 썸네일이나 어떤 키워드의 통일성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뭐 지금 이 사람이 떠오르긴 했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썸네일에 나오는 사진은 다 다르더라도 똑같은 글꼴이나 색감을 써가지고 자기 채널에 어떤 통일성을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썸네일에 나오는 사람도 다 다르고 여기 자막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막의 글꼴이라든지 어떤 색감을 통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특정 키워드들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뭐 홍진경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거나 뭐 중2, 중1, 중3이라든지 어떤 인수분해 이런 공부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맥락이랑 일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이 채널은 어떤 중학,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다. 이런 식으로 점점 카테고라이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어떤 채널을 할 것이냐에 대한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영상들을 전개하시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 네. 이렇게 중구난방이 있는 거에서 네. 이제 저희들 색깔을 내서 홀리는 게 나은지 아예 채널을 새로 파는 게 나은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언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A라는 채널의 컨셉의 채널을 운영을 하다가 B를 할 것 같으면은 A도 하고 B도 하고 이렇게 채널을 나누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A를 할 건데 B로 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원래 채널에다가 그냥 하셔도 됩니다. 뭐 되게 이런 말들이 많아요. 뭐 죽은 계정이 있다, 알고리즘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컨텐츠를 뭐 몇 년 동안 했고 컨텐츠를 몇천 개를 올려본 사람으로서 죽은 계정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컨텐츠가 좋으면 죽은 계정도 살아나요. 단 B로 변화를 시켰을 때 그 B에 맞는 컨텐츠를 계속 전개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지금 팔로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새로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막 죽은 계정이다, 난 알고리즘이 선택받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계정을 만드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쇼폼으로 또 피드백 받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쇼폼 자기가 하는 채널? 맛집 노트. 맛대 맛. 맛집 노트만 추가. 맞지. 밑에 거. 네. 이게 계속 그거는 앞에 거는 롱폼을 이제 그걸 했었던 거였고 지금 이제 바꿔서 하는 게 지금 3,500K가 저기 보면은 계속 400K에서 머물다가 네. 예, 저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오늘은 하동에 일하러 갔다가 AI 있어가지고 복구를 먹으러 갔다. 그래 참 5월 4일가 그런 못한지 장수부가 장수에서 퇴치하는 이 채널을 어떻게 한 줄로 정의하자면 어떤 채널인가요? 부산의 맛집이라는 다양한 맛집 소개해주는 채널인데 이게 네. 계속 400km 먹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컨셉을 바꾼 게 저 내랑 깍두기 모양 있는 저거거든요. 네. 결혼부터 이야기하자면 여기는 보리국밥입니다. 이 집 참 리뷰나 영상이 없더라고요. 소량고기 돼지국밥 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50년 전통 부산 할매 돼지국밥인데요. 저는 머리국밥을 시켰고 여기는 후영 스타일로 국밥을 내어주셨습니다.
빨갛고 아삭하게 잘 익은 김치는 완전히 미친 맛이었고 국밥 한 숟갈 액조하게 다시 한번 또 미쳐.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맛집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정말 좋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이걸로 시작해보자는 생각이 하시는 거예요? 맛집 소개를? 좋아서 하는 건 맞는데 사실 네. 이게 컨텐츠 선택에 있어서 이게 좀 제 변인 것 같아가지고 음, 시작하는 것도 있죠. 맞습니다. 이런 리뷰형의 컨텐츠가 지금 되게 잘 하고 계시거든요. 이 마지막 영상은 또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그니처를 넣으신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는 사투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개성이 있고 좋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되게 매력이 있으신 분 같아서 이 리뷰 컨텐츠를 하신다면 자기를 좀 더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먹는 모습이 나온다거나 하는 게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사실 리뷰 컨텐츠가 좀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 리뷰가 말씀하셨다시피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서 내 개성을 정말 잘 넣는다고 해도 어찌됐건 나만의 매력을 보여주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웃긴 게 한 번씩 이제 제가 네. 나오면 조회수가 잘안 나와요. 네, 다 안 날 때가 있어서.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그럼 제일 고민되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쇼츠를 예를 들어서 그냥 올려도 1,000, 2,000이 가는데 네. 저는 항상 400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400, 500에서 계속 멈췄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강불 저거가 상수로 터진 것도 좀 의아스러웠고 네. 소재의 차이가 싶기도 했는데 이제 지금 깍두기 저거는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럴까? 이런 조회수 차이에 있어서 아무래도 올렸을 때 조회수가 좋거나 안 좋거나 스트레스 차이가 다르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이 다음 넥스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다음? 그래서 일단 쇼츠로 영상을 만들 때는 네. 아까처럼 좀 쉼 호흡 없이 빠르게 가는 걸 제가 직접 네. 뭐 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뭐 롱폼은 어차피 저는 좀 약간 이야기 많이 하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네. 일단은 뭐 어떻게 바꿔야겠다라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냥 쇼츠만 일단 쇼츠는 네. 기존에 이제 먹었던 걸 재편집해서 쓰겠다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네네. 그냥 짧게 빠르게 다다닥 가는 형식으로 해봐야겠다. 저기 계속 꾸준히 700페이지만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시청자들의 그런 선택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가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진짜 많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내봤다가 저렇게 내봤다가 네. 근데 일단 아까 제가 첫 번째 분한테 피드백 드린 그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뭐 통영 성게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은 잘 넣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컨텐츠 일단은 이거에 대한 피드백보다는 내가 어떤 채널을 할지 결정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요소가 무조건 같이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하고 뭔가 보편적이라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캠핑을 좋아하고 뭐 축구를 좋아하고 뭐 맛집 탐방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컨텐츠를 다 올려보는 거예요. 그 채널에.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뭐 맛집이 반응이 좋으면은 이제 그걸로 브랜딩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뭔가 보편적인 흐름이라서 선택을 하는 거는 좋아하긴 네. 하죠. 아, 그런가요? 네. 밥을 끼니를 자주 못 챙겨 네네네. 먹어도 좀 네. 맛있는 걸 먹어야 네.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있어서 네. 그전에 야구 컨텐츠를 하긴 했었거든요. 롯데 자이언츠 야구 뭐 이렇게 분석하고 준비하고 그런 걸 했어요. 제가 여기서 좀 피드백 드리자면 어쨌든 맛집은 인스타그램 사진들이 되게 맛있게 많이 찍어요. 되게 빨갛게 찍는다거나 좀 보였을 때 정말 먹음직스러워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클립식으로 나오는 것보다 음식 전체가 다 보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롱폼은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로 영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클립으로 만들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뭐 부산 계금동이라는 내용보다도 여기 이 요리 그 자체의 이미지를 더 많이 보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산 계금동 맛집이라는 정보는 뭐 고정 댓글이나 이런 설명서에 남겨두시고 이 영상 자체는 이런 클립 형태가 아니라 세로로만 찍어서 내 음식 자체가 쫙 보이게 하는 게 훨씬 더 클릭률이라든지 더 그럴 것 같아요. 먹는 음식인데 막 이런 것들이 끼어 있으니까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뭔가 이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음식 장면이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음식만 다 보이게 이렇게 보이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좀 제가 드리고 싶은 피드백입니다. 일단 키워드는 잘 구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제목 같은 것도 뭐 하나 피드백을 드리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썸네일에 들어가면 좋을 만한 내용이거든요. 뭐 돼지국밥을 아시나요? 뭐 외지인들 줄 서지 마세요. 좀 자극적인 문구잖아요. 근데 제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워드 기반으로 구성을 하고 뭐 차라리 외지인들은 몰라서 현지인들만 가는 맛집 몇 가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방법이나 가지수나 이유 이런 걸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채널에 드리고 싶은 가장 1번 피드백은 음식 사진이 전체 썸네일로 보일 수 있게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질문을 주셔도 되고 또 채널 이야기를 해봐도 되고 그냥 공통적인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채널 분석이 아니더라도. 네. 저도 제 채널 아, 네네, 알겠습니다. HKTV 관람꾼이거든요. HK 아니요 HK 영어로 HK TV 관람꾼. 네. 이건 어떤 채널인가요? 이건 제가 전시회나 박람회 같은 거를 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옛날 하기 쭉 해왔었고 네네. 그리고 경험했어가지고 그런 거를 박람회 전시를 소개하는 영상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제 원래 좀 하고 싶은 거는 이 행사장이 어떻게 세팅이 되는지를 보여주고는 싶은데 네. 아직은 그 정도까지 영향이 안 돼서 일단 전시회를 계속 하면서 리뷰를 하고 제 나름대로 네. 이 전시회는 이게 좋았고 이게 조금 아쉬웠다 리뷰 영상입니다. 한번, 네. 쇼폼은 그냥 제가 했던 걸 소리 없이 한번 보여주세요. 아, 쇼폼은 그냥 일단 올려놓으신 거네요. 네. 롱폼 위주의 영상을 하시는. 가장 최근에 보여주신 거 오늘 아침에 올라가고 이게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영상을 할 것인가, 남이 원하는 영상을 할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저는 나중으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반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남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컨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숏폼은 핵심을 간추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영상 앞단을 보면 적어도 이런 긴 세로의 영상, 이건 영화 예고편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앞에 5초 정도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구독이라는 내용이 먼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뭐 소개하는 영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흥미가 안 느껴질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어떤 예고편을 맛있게 봐야 내가 이제 전체 영화도 보고 싶은 건데 지금 이 예고편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여기 왔어요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뭔가 끝까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롱폼으로 먼저 시도를 하시기보다 이런 전시회 가는 거를 그냥 세로로 찍어서 숏폼으로 여러 가지를 먼저 시도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롱폼으로 만든다면 처음 10초를 조금 남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안녕하세요 하면서 전개를 하는 방식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냥 궁금했다고 말씀만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런 피드백을 좀 들어가지고 네네. 그부터는 바꾸고는 있는데 예고편도 한번 봐주시면 돼요. 예고편에 어디 있을까요? 네. 아니 이거 말고 이 다음 영상 대학 어떤 거냐면 저 위로 부산국제 식품망에 거기서부터는 여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떡볶이는 엄청 많아요. 이게 엄청 많은데 이렇게 하면 떡볶이는 아, 이거 또 이거를 처음에 예고편처럼 넣었다. 네. 이제 제일 핵심이 그거인 것 같아요. 처음을 남들이 원하는 영상을 넣어야 돼. 뭐 떡볶이가 만약에 엄청 크거나 뭐 엄청 많거나 아니면 뭐
정말 뭐 미녀가 와서 보여준다거나 뭐 끝까지 볼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저 같은 남자가 뭐 떡볶이 있어요 하면 끝까지 안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과연 이걸 남들이 좋아할 것인가, 이 첫 번째 내용을. 왜냐면 예고편이 망해서 영화 자체가 너무 좋은데 망한 영화들도 있거든요. 반대로 예고편이 너무 잘 돼서 영화 자체는 정말 별론데 관객이 많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후킹이 중요해서 제가 좀 1대1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처음, 그러니까 최초의 그 숏폼을 정말 이걸 남들이 원할까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뭐 Q&A보다 아까 주신 질문들 뭐 수익화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질문 주시면은 저는 처음에 이제 그 틱톡을 하다가 네. 틱톡이 조회수 좀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쇼츠도 그 유튜브에 올리고 그래서 틱톡이 수익이 안 난지도 하고 그래서 쇼츠를 올리다 보면 이제 질문 하나씩 그 틱톡이 수익이 가능한지 네. 수익화가 가능한지 그 틱톡 자체 플랫폼에서 수익이 가능한지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했던 말씀을 이어가자면 틱톡은 현재 1분 이상 영상에 리워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1분 이상으로 구성하면은 조회수가 잘 나왔을 때 뭐 쇼츠 펀드처럼 이렇게 돈을 받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틱톡은 모든 플랫폼들 중에서 가장 발빠른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서는 하지 않는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들한테 광고를 매칭을 해주는 걸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틱톡이 삼성에서 틱톡한테 광고를 넣으면은 이제 삼성에서 어떤 MCN한테 광고를 맡기는 게 아니고 플랫폼에 광고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틱톡이 우리가 삼성 광고 하는데 참여할 사람 이런 식으로 공모전처럼 모집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당선이 되면 뭐 400만 원 이상의 상금을 가져간다거나 아니면은 틱톡이 그 안에서 광고를 개별적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뭐 30만 원짜리 광고, 50만 원짜리 광고 직접 제안서를 기업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D2C 같은 형태로 그 다른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광고 매칭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틱톡은 현재 그런 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없어도. 네, 근데 당연히 벌이가 많으면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그렇게 참여가 가능되네요. 틱톡에 보면 네. 메인에 알림에 뜨는 시스템 알림 부분에서 네네. 그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예전에는 떴었는데 네네. 지금은 밈은 좀 뜨지 않는 것 같던데 네. 그런 밈 같은 걸 좀 빠르게 캐치하는 방법 같은 게 따로 있으실까요? 밈 같은 걸 캐치하는 방법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저는 사실 일단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항상 예술성, 상업성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밈 같은 걸 따라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컨텐츠가 있고 밈 컨텐츠도 같이 섞어서 하셔라. 전부 다 트렌드 컨텐츠로만 하면 이종석이 해버리면 끝이에요. 이종석님 팔로워가 또 1000만 명 넘거든요. 아까 그 발로 차면서 여행 가는 영상 나도 찍었다. 이종석이 찍었다. 제 영상은 보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따라하기도 쉽고 이렇기 때문에 트렌드 영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섞어서 해라 이걸 드리고 싶고 제가 틱톡에서 트렌드 영상을 찾는 방법은 영어로 이렇게 트렌드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유행의 시작은 지금까지는 해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틱톡에 트렌드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트렌드라고 검색하고 동영상을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의 트렌드 영상이 뭔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한국인 분들도 트렌드를 많이 써서 이게 좀 섞이긴 했는데 한번 볼게요. 어떤 영상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트렌드라고 치고 최신으로 이게 휴대폰에서는 그게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4월 4일에 올라온 영상이잖아요. 아직 저는 인스타나 틱톡에서 이런 거 못 봤거든요. 이제 이런 춤들을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추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틱톡의 트렌드라고 이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이제 여기서 해외 컨텐츠 중에 가장 최신, 여기 4월 4일, 3월 8일 이런 거 있잖아요. 3월 8일은 이미 했을 거고 이런 가장 최신 컨텐츠 중에 하나를 찾아서 내가 먼저 그걸 시도를 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른 크리에이터들도 나도 이 춤 춰볼래 하면서 친구들한테 레퍼런스를 보낼 거거든요. 이거 우리 같이 추자.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를 가장 먼저 가져오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그 영상이 공유가 될 확률이 높겠죠. 왜 이거 추자 하면서 그 영상을 링크로 보낼 테니까. 그럼 BGM은 트렌드에
거기에 맞게 써주는 게 아무래도 알고리즘으로 탈 수는 있겠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플랫폼에서도 요즘은 그 소속사랑 계약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소속사에서 이 노래를 써주면은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플랫폼에서는 그 노래를 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천이나 인기 음원에 쓰는 곡들을 쓰면 좋습니다. 아까 뭐 밤양갱으로 영상 만드셨던 것처럼 그 맛집 영상을. 그 전에는 틱톡을 PC에서 옮기면은 그 수정하기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보니까 PC에서 올리면은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휴대폰에서 핸들은 되는데 네네. PC에서 올리면 수정이 안 돼요. 어떤 걸 수정하고 싶으셨나요? 제목을? 제목이나 안에 뭐 내용들, 그 해시태그 뭐 이런. 아, 그러면 그냥 내렸다가 다시 올리시면 됩니다. 네? 이게, 네, 그냥 비공개 처리하고 올리셔도 되고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는. 요즘 핸드폰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인스타나 그 틱톡에서 내가 원래 목적은 이제 그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 꼭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틱톡이나 인스타에 그런 데서 유도를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로 가도 네. 그걸 보고 나서 네. 유도를 한다든가 네. 뭐 이거를 유튜브로 옮기기 위해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짧은 영상을 보여주고 긴 영상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봐라 하는 건 오케이인데 똑같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유튜브도 구독해달라는 거는 어쨌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들은 어쨌든 예를 들어 틱톡에 있는 유저인데 또 유튜브까지 가라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유튜브에 다른 내용이 있다. 뭐 내가 틱톡에 10초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그 이상은 유튜브에 있다라고 하면서 유도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뭐 유튜브도 구독해달라고 하는 거는 뭐 지역으로 따지면 서울 살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살아달라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틱톡의 유저들은 틱톡 안에서만 만약에 그분들을 유튜브로 유입시키고 싶다면 또 다른 컨텐츠가 있어야겠죠. 질문 많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보통 해시태그를 3개만 달라 그러잖아요. 누가요? 유튜브에서 해시태그를 너무 많이 달 필요 없다. 3개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몇 시에 올려라, 해시태그 몇 개 써라, 해시태그 이거 써야 된다. 그냥 믿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다 수단입니다. 내가 컨텐츠를 잘 만들면은 해시태그 제가 2억 2천만 뷰 만드는데 해시태그 썼을까요? 뭐 20개도 안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해시태그 쓰고 몇 시에 올리고 이런 것들은 다 부가적인 거예요. 물론 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1시에 올려도 터질 컨텐츠는 터지고요. 뭐 2시에 올리든 3시에 올리든 다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 컨텐츠를 어떻게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시태그의 개수, 뭐 몇 시 업로드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문 자막 작업 어떻게 하시는지 좀 그런가요? 이거 뭐 매우 간단해서 저는 그 구글 번역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검색해서 진행합니다. 제가 뭐 영어를 할 줄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검수를 해야 되니까 뭐 남자친구가 없는 이유 뭐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같이 넣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냥 영상 만들 때 거기에 한영 자막을 넣으시지 않으신가요? 안 넣고 그냥 플랫폼에서 저렇게 넣으신다고요? 영상 편집을 할 때 이렇게 자막을 넣는다. 영상 편집을 할 때 두 개를 다 넣는다고 동시에? 네네 맞습니다. 저는 네, 말씀해 주세요. 그거 노래하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네네. 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좀 주제를 잡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주제 선정이요? 네, 주제 막 좀 너무 생으로 영상을 올려서 자막을 크게 안 달고 올리거든요. 네. 좀 그런 것도 문제가 있나 싶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전략일 수 있습니다. 전 최근에는 다른 새롭게 만드는 채널에 자막을 아예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김디오라는 채널에 한영 자막을 같이 달았던 건 외국인들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한 건데
지금 로우한 컨텐츠를 운영하는 채널을 좀 날것에 그런 거 운영하고 싶어서 거기에는 자막을 아예 안 쓰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일단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네. 한 번만 봐주시면 아, 네네, 알겠습니다. 홍순이네 놀이터. 네. 네. 쇼츠 위주로 올리고 있는데 지금 주제 선정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주제 선정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아까 사람들이 내가 할 줄 아는 것 중에 사람들이 네. 원하는 걸 좀 선택하는 그런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맥락이랑 같은 건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세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 뭐 축구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올려보는 거야. 노래도 부르고 축구도 부르고 뭐 맛집도 가보고 하는데 뭐 축구를 하는 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럼 그때부터 축구 콘텐츠를 올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주제 선정이랑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찾는 것도. 좋아하는 게 내가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봤을 때는 뭘좀 놓치는? 지금은 일단 시도를 별로 많이 안 하셨어요. 네. 일단 저는 하루에도 영상 5개씩 올린 적이 있거든요. 서로 다른 채널에. 한 달에 막 100개, 200개씩 될 때까지 한다 이런 마인드로 정말 일을 갈아서 했었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는 이게 시도 횟수가 너무 적어서 좀 판단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하나의 채널로 브랜딩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걸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채널 규모를 키웠다. 그럼 그때 이제 두 번째 채널에 이렇게 노래로 브랜딩을 하는 게 방법일 수 있는데 내가 처음 어떤 컨텐츠 채널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아까 그 제주도 그거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런 각 잡은 컨텐츠를 올린 게 아니거든요. 제주도 맛집 뭐 그런 거 올리고 뭐 이상한 거 올리고 제주도 뭐 버스에서 막 그런 거 올렸잖아요. 아까 제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더 형편없는 그런 컨텐츠였는데 이렇게 아무거나 다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아무거나 다. 그래서 반응이 오는 걸로. 아까 저 뭐 맥라렌 그거 찍어가지고 왜 견인 안 해가냐 이런 걸 컨텐츠랍시고 올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시도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컨텐츠가 됐을 때 두 번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부터 너무 처음부터 각을 잡으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강의형 1분 미만의 강의형 쇼폼을 만들 때 롤모델로 삼을 만한 추천해 주실 만한 강의형 컨텐츠를 만들 때 롤모델. 네, 강의 알려주는 내용을 알려주는 어떤 주제를 강의로 하실 건가요? 환경? 환경? 네. 강의 유튜버 중에 뭐 요즘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어쨌든 강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클립식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텍스트로 배치를 해놓으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다양하게 많이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좀 많이 알려드리고 가고 싶어서. 채널 관련해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네. 채널 분석 관련. 채널 분석이요? 네. 틱톡에서 귀티나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티나 검색? 귀티나. 네. 그러니까 강사님 말씀대로 트렌드만 따라하니까 네. 뷰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연속성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괴리감이 있어서 네. 안 올렸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것과 내가 하려는 주제랑 믹스를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걸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네. 그걸 좀 잘 섞어서 나타내는 인플루언서들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밈을 잘 이용해서 자기 컨텐츠 쪽으로 흡수를 시키는 네네. 그런 친구들도 좀 참고할 만한 음. 주제는 상관없습니다. 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막 상황극으로 해외에서 뭐 남자 셋이 모이면 한 명은 게이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제 컨텐츠에다가 말로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뭐 그 영상도 100만이 넘고 그랬는데
자기 컨텐츠가 명확한데 밈을 잘 섞는 사람들이라면 일단 저가 있고 그 다른 분들 그런 사람들을 더 알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근데 사실 테스트용으로 하고 나서 그게 볼만한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뭔가 내설 말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두 개 다 조금씩 운영을 해보니까 네. 틱톡은 약간 사람 위주의 중심인 것 같고 네. 유튜브는 좀 주제 위주의 중심이지 않나. 조금 더 이제 둘이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훨씬 더 많이 해보셨고 오래 해보셨으니까 네. 어느 곳에 중점을 맞춰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주제를 어떤 걸로 잡는 게 좋을까? 그게 질문이죠. 저는 틱톡에서는 사실 교육을 따라하고 있는데 어디. 네. 근데 교육은 여기서는 안 먹힐거든요. 네. 이걸 보는 친구들은 그런 교육 쪽에는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네. 틱톡은 어떤 주제를 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재미있는 쪽으로 아니면 뭐 먹방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먹방도 안 땡기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틱톡에 대해서는 주제는 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어떤 외부 요인을 기반으로 선택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뭐 틱톡이 좋아하는 거.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틱톡이 이런 주제를 좋아하니까 이걸로 하고 뭐 유튜브는 저런 주제를 좋아하니까 저런 걸로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내가 잘 돼도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시장의 반응이 같이 오는 걸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주제 선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계속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컨텐츠를 전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외부에서 어떤 선택을 하지 마시고 외부 요인으로 내부 요인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제 선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분을 되게 잘 알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진짜 그런 걸 추천을 많이 해줘요. 너 이런 컨텐츠 찍어봐라. 넌 이런 식으로 그런 브랜딩을 해라라는 말을 많이 해드리는데 일단 당장엔 제가 이거 지금 보고 또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보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제 선정은 내가 하고 싶은 거에서 비롯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만 시장의 반응이 같이 있는 거, 교집합이 되게 중요하다. 나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전개를 하다가 반응이 오는 걸로 브랜딩을 할 때 그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 질문이요. 그 업로드를 할 때 영상을 그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거 보잖아요. 네. 카테고리. 근데 내 주제가 대부분 다가 뭐 그런 노하우나 어찌 보면 교육인데 교육의 범위가 어떤 건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하다 보다 어떤 한번씩 고민이 돼가지고 교육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일관되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조금 차이를 두가지고 하는 게 좋은 건지 그 사람은 일관되게 해야 이게 좋다 이렇게 그 사람은 뭐별 관계 되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랑 이어지는 건데 주제 선정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올릴 때 물론 뭐 정말 0.1 뭐 조금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내 컨텐츠의 주제가 어떤지가 중요하지 내가 인스타그램 올릴 때 막 주제 선정하고 막 유튜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분한테는 제가 일침을 가하고 싶어요. 컨텐츠 얼마나 만들어봤냐, 뭐 조회수 얼마나 만들어봤냐. 다 수단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컨텐츠 잘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제 선정이고 뭐 전혀 다른 걸로 해도 조회수 잘만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또 여러 가지 막 본질적인 질문이나 되게 도움되는 질문 많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저기 그 쇼폼을 있잖습니까? 네네.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가정을 한다면 네. 보통 한 몇 회 정도 만들어놓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하게 된다. 일을 하면은 못 만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면은 몇 개는 미리 만드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뭐 자기 컨디션에 맞춰서 결정을 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컨텐츠가 잡혔으니까 그런 컨텐츠를 올릴 거니까 미리 30개고 60개고 찍어 놓은 건데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제가 맨날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번에 편집을 다 해놓고 이렇게 업로드만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건데 그거는 일단 내 채널의 방향성이 잡혔을 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몇 개를 찍어 놓냐는 내 컨디션에 따라 뭐 내가 그날 100개도 찍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막 정말 많이 찍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다만 그럴 거면 품을 줄여야겠죠. 저는 그냥 후드티 쓰고 누우면 촬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뭐 진짜 하루에 50개고 60개고 찍어 놓을 수 있었던 거여서, 그래서 핵심은 그 컨텐츠의 방향성이 잡혔을 때, 두 번째는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많이 찍어 놓을 수 있으면 많이 찍어 놓고 이런 식으로. 네네. 혹시 그 후드티 입고 촬영했을 때 네. 그 컨텐츠가 처음부터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그거를 함으로써 쭉 내가 이걸 밀고 나가야겠다 처음부터 생각하신 건지? 저는 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터지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걸 느꼈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시장의 반응이 안 오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터질 거라는 생각은 못했고, 근데 다만 되게 품이 줄어든다라고는 생각을 했죠. 원래 저는 이렇게 얼굴 다 나오면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또 머리도 세팅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부가적인 요소가 들다 보니까 그런 걸 그냥 최소화하려고 후드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건데 아까 제가 어떤 예시가 있었죠? 제가 휴대폰을 그만 보고 빨리 자라, 이런 메시지 콘텐츠가 많이 바이럴 됐는데, 그걸 이렇게 정면이 나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형태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일 품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결정을 한 거고, 절반만 나오면 이렇게 휴대폰 화면을 봤을 때 빈 공간을 내가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굴이 다 나오게 되면 이렇게 가렸을 때 화면이 가려지는데, 그 여백이 제가 다르게 바디랭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돼서, 그래서 목소리는 네. 원래 너무 좋으시죠, 목소리가. 트레이닝 하신 거예요? 그 많이 질문 주시는데, 목소리는 트레이닝 받은 적은 없고요. 저도 과거에 제 목소리 영상 들어보면 막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컨텐츠를 찍다 보니까 저도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호소력 있게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내 정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저 스스로 조금 더 그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저때는 저렇게 해야겠다, 그 느낌을 살리는 스스로 연습을. 그럼 다들 이렇게 미디어 성장 챌린지 참여를 하셨는데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고 싶으신 건지, 그게 정량적으로 100만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는 건지, 아니면 컨텐츠 잘 만드는 걸로 저처럼 강의를 하고 싶다는 건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여기 참여하셔. 저는 두 가지 목적인데, 한 달에 그 월로 따지면 외화벌이가 $30만 벌죠. 그거하고 제가 하는 일을 조금 이제 홍보하는 할 때 써먹으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유튜브도 막 영상도 롱폼 형식으로 만들어봤는데, 이게 좀 그 편집도 날로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도 있고, 어린 친구들 그 버스 안에서 보면 이게 전부 손가락으로 다 네. 하니까 네. 길게 얘기해봐서 소용이 없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최대한 길어봤자 90초 내에서 승부를 보는 걸 빨리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계속 제가 이거 한 분 한 분 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언제 이거 제가 다 들으면 진짜 다 컨설팅해서 이렇게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단편적인 채널만 보고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아쉬운 게 있고, 기회가 된다면 진짜 좀 그렇게 한번 해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 자체로도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좋아하는 것과 시장의 반응을 교집합을 찾아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각 잡지 말고 시작은 숏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많이 회상하면서, 저도 처음에 올린 콘텐츠 그 제주도 국밥 영상이었다, 그걸 그러다가 이제는 고민씨나 이진욱이랑 영상을 찍게 된 거니까 처음은 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린 이유는 내가 잘났다가 아니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서. 전업을 하신 시점이 언제예요? 옛날에는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서 전업을 해서 이렇게 딱 잡으신 건지. 한 길로 가시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딱히 막 전업의 시기는 없지만, 저는 이거 얼마가 벌리든 이걸 전업으로 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왜요? 저는 크리에이터는 좀 재미있어서 하는 거고, 전 남들을 이렇게 디렉팅하고 알려주는 게 저는 좀 더 제 성향에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개개인들 브랜딩 하는 거나 아니면 기업들, 기관들 컨텐츠 전개하는 거, 그런 것들에 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크리에이터를 안 놓는 이유는 대부분의 어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현업은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현업에서도 쉽게 말해서 축구 선수랑 감독을 같이 하는 사람은 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축구 선수로서도 계속 제가 활동을 하면서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고 그것들을 알려드릴 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게 전업이다라고 한다기보다 계속 그냥 같이 해나갈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의 진로도 약간 미디어 쪽이고 그 뭐 기획사나 이런데 뭐 이렇게 제안을 받은 적도 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노예 계약도 있고 그래서 아직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려면 꾸준히 뭔가 이렇게 기록화되어 있는 게 아이들의 큰 자산일 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돈이 안 돼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처럼 이제 열심히 못해요. 저도 하는 일이 늘어나고 아이들도 이제 자아가 생기고 이러니까 원하지 않는 거나 안 하고 하니까 옛날처럼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뭐 구독자가 워낙 없으니까 이탈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고 이제 아이들의 진로가 확실하게 정해지면 이제 또 뭔가 할 것 같은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음악을 만들어서 이제 그 안무도 배워서 그 우리의 음악을 이렇게 저작권 협회에 등록도 하고 그런 활동들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소박하게 그냥 그거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유명해지고 싶다고 하니까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배워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다른 기획사나 이런데 보내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고 네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또 부산이기도 하고 다 뭐 오디션 보려면 다 서울로 가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고 싶은 거죠. 아 그러면은 그냥 이분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만. 이게 요즘 되게 핫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아이의 성장기나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수행평가를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이럴이 된 건데 이제 이것들을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 따라하고 있는 컨텐츠거든요. 좀 잘하는 사람들의 컨텐츠를 보는 것도 방법이니까 이런 분들 걸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러면 소속사에서 연락이 역으로 올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분의 영상을 한번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만 하나 봐요. 뭐 유튜브도 여기. 네. 저는 질문에도 제가 최종적으로 되고 싶은 게 네.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일단 목표는 저는 1000만이거든요. 네. 왜 1000만이 되고 싶냐는 이유가 일단 이유는 한 가지 부산에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 기반을 두면서 전국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다들 뜨면 다들 인서울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다 고향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싶은데 그거를 브랜딩이나 모방이라고 해야 되나? 보고 배울 수 있는 유튜버나 아니면 인스타 하시는 분들, 컨텐츠 제작자분들 계신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데 유명하신 분들? 네. 먹방하는 분은 몇 분 보고 있어서 사실 먹방이라고 하면 또 지역이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없죠. 뭐 자기 집에서만 하는 거니까 그게 네. 뭐 대구인지 뭐 대전인지 모르는 건데. 어느 분인지 지금 계속 편의점 리뷰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나는 직업 하시면서 그분은 보니까 대전 쪽에 계시는 것 같아요. 대전에 계시면 서울에서 일은 가고 뭐 부산도 오고 뭐 전국 가니까. 근데 핵심 가치가 어디 있는지 중요한 것 같아요. 먹방은 이제 먹는 거에 핵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지역은 어디든 상관없어지는 거고 네. 뭐 아까 편의점도 어떤 편의점인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역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지역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차라리 그런 분들을 찾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는 지역 공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쉽게 말하면 편하게 말하면 그냥 1차적으로 대한민국이고 전 2차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 이런 거 그런 거라서 근데 그걸 하려면 다 서울로 많이 가시는 거
네, 곽튜브도 부산에 다 올라가셨고. 그거는 사실 콜라보 때문에 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방송 출연이라든지. 네, 뭐 서울에는 기타 개념은 상관없는데 아예 본사로 옮기는 것보다 네. 부산에 계속 있고 부산에 좀 알리고 싶고. 네, 네. 서울에 몰리다 보면은 네. 결국에는 과거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 보고 있는데 먹방 하시는 분들 말고는 잘 없어서. 저도 특정 지역을 막 소개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지역 사람이 유명하다 이건 있는데, 네. 근데 또 그거는 그 지역에서만 콘텐츠를 찍어도 되지 않아도 되는 거다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 한 살 차이 유튜브는 대구에서 유명했는데 네. 뭐 그분들은 여기 또 서울에 가셨고 뭐 네. 그런 건 있겠죠. 대구에서 유명하신 뭐 분들 뭐 유튜버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가치를 지역에 두시는 것 같아가지고. 가치는 그냥 제가 주 활동은 지역에 하는 네. 그냥 전국으로 상관없는데 네. 서울에 있다가 지역 내려오는 보다는 그런 유튜버들 보고 찾고 있어가지고 보고 그분 영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좀 보고는 싶어서 제가 혹시나 그런 분들 찾으면 리스트업 해가지고 통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핸드폰으로 찍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싹 다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이게 아무리 비싼 카메라를 사도 저런 거 안 들고 다니게 되거든요. 너무 무겁고 그래가지고. 뭐 기능이 뭐 라이브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다른 거는 안 하시나요? 뭐, 그렇지. 근데 저 인스타 라이브도 하고 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하시나요? 네네,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계시나요? 유튜브는 네, 최근에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랑 인스타랑 좀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근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성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는 컨텐츠를 시청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 인스타는 그 사람을 같이 봐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릴스가 더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유튜브는 영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릴스 지금 이 친구도 여기 보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10,000 이 정도밖에 안 나는데 인스타에가 뭐 100만이 넘잖아요. 그만큼 지금 릴스에는 영상 콘텐츠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력이 있어요. 유튜브는 영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대별 분포표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 60대 분들은 이거 보고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으신 거죠. 이제 20, 30대들은 뭐 이거 보고 눈물 난다, 어떻게 뭐 젊은 아빠들 40대 초반까지 공감을 하는데 유튜브 이제 50, 60대들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뭐지? 하면서 이제 넘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큰 차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튜브만 하시는 분들은 릴스, 틱톡 다 하세요. 네이버 클립도 다 하시고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이제 그냥 낚싯대를 던져놓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스타에서 좀 잘 되는 장점이 있나요? 인스타에서 잘 되면 장점? 아, 이런 질문도 좋은 것 같아요. 인스타에서 잘 되면 장점이 뭐냐면 모두가 인스타그램을 해요. 예를 들어 저도 뭐 100만 유튜버들 헛밤님부터 뭐 다 만나봤고 다 행사에서 보지만 결국에 인스타 마파를 하잖아요. 뭐 맛구독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틱톡은 어쨌든 컨텐츠로서 소비되는 거기 때문에 뭐 서로 이렇게 팔로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인스타는 DM이라는 소통 창구가 있고 스토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볼 수 있다 보니까 컨텐츠로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까지 알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유명하면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유튜버들도 인스타를 하고 뭐 캠 방송하는 분들도 인스타를 하고 틱톡커들도 인스타를 하고, 근데 인스타를 한다고 유튜브를 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에서 유명하면은 다 아는 거죠, 진짜. 그들이 모두가 나를 아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인스타랑 유튜브, 페이북이랑 이렇게 연동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은 제 이름으로 하고 인스타는 아이들 그 이름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매칭이 안 돼서 그런지 릴스 같은 거 거기 인스타에 올리면 페이북에도 같이 떠요. 근데 페이스북은 제 이름으로 하니까 이제 친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조회수가 많은데 인스타는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매칭을 해놔야 되는 건지. 그런 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컨텐츠 더 잘 만드시면 돼요. 그거 디오님이 네. 기획하실 때 네. 좀 어떤 데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으시고 좀 기획하는 꿀팁? 아, 기획하는 꿀팁. 제가 제 인스타에 이런 거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끝나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제 여기 링크에 컨텐츠 제작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 제가 클릭해도 괜찮나요?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들어가면은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로는 뭐 인터뷰, 뭐 코미디, 뭐 자기개발 뭐 이렇게 나눠놓고 뭐 가로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에서 해당되는 분들 뭐 자기개발 컨텐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름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뭐 인터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거 딱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메시지 던지는 사람, 카테고리를 메시지라고 하면은 크리에이터가 누구 있는지 이렇게 메모하고 그리고 인터뷰라고 하면 또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있는지 이렇게 메모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뒀거든요. 세부 카테고리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링크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으니까 외모는 이 사람은 후드티를 쓰고 있다. 뭐 장소는 침대에서 한다. 뭐 행동은 뭐 휴대폰을 때리는 행동을 한다. 뭐 소리는 공주님이 하고 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내가 좀 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이 요소들을 섞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있냐면 그러니까 댄스 카테고리에 이런 라는 사람을 넣어놨는데 혹시 크리에이터가 어떤 크리에이터냐면 그 자기 집 거실 앞에서 춤을 춰가지고 좀 유명해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돌 댄스 같은 것들을 자기 집이에요. 집에서 이렇게 댄스 커버를 하시는 분인데 본인 집 앞에 있는 본인 집 거실에 있는 커튼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K-pop 댄스를 하는데 뭐 거실을 커튼 앞에서 한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뭐 에디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까지만 보고 혹시 이것도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흑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눈싸움하는 콘텐츠로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여자들 기싸움할 때 이렇게 막 눈으로 째려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콘텐츠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외모로는 눈싸움을 하네. 그럼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카테고리를 만약에 내가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그냥 똑같이 하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의 요소 중에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한 건데 나는 이제 엔잡 인터뷰를 눈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거실에서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뭔가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아니면은 나는 엔잡 인터뷰를 뭐 후드티를 쓰고 뭐 길거리에서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기는 나는 K-pop 댄스를 뭐 한심하게 보는 표정으로 뭐 침대 위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여기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좋고 분석을 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 요소들을 결합해서 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꼭 끝나고 다운 받아가지고 제가 다 액세스 허용 넣어 드릴 테니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 여기 계정에서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콘텐츠 제작 가이드 이거 클릭하시면 나오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여기 막 다른 사람들도 써보고 하면서 이렇게 넣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차별화가 됩니다. K-pop 댄스 추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침대 위에서 한다. 그럼 이거 브랜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좀 새로운 콘텐츠들 만들어 보시면 맛집, 예를 들어 맛집이라고 하면 맛집을 하는데 뭐 한심하게 아까 눈싸움 하면서 맛집 콘텐츠를 찍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레드오션이잖아요. 희망이 있나요? 근데 레드오션 아닌 게 있나요? 뭐 공무원도 그렇고 오히려 크리에이터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비자로서 많이 있고 그리고 아까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기록 용도로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저희 옛날에는 카세트에 이렇게 저장을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창고에 보관을 했잖아요. 어찌 보면 얘네가 우리의 추억을 공짜로 저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테이프도 안 사도 되고 테이프 사서 어떤 책상 같은 데 넣어놨었는데 그냥 공짜로 저장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기록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계속 꾸준히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표를 꼭 활용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맛집을 똑같이 하지 말고 뭔가 특징을 갖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